주제가 뭐죠? 오늘은 일단 빅바이어 광고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런 소상공인 광고주 분들을 위한 그런 소액으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별로 좀 추천하는 매체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방송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그분들을 사실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공식 광고 대행사가 존재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빅스팬딩 광고주 분들도 많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소액 광고주 분들도 많이 함께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광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광고비가 별로 없어. 하지만 좀 더 이 적은 광고비로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적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광고 예산이 적을 때 무엇보다 이제 사실 예산이 크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지만 예산이 적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광고 예산이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광고 매체 선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서비스, 내 브랜드가 좀 적절한 타겟 고객한테 정말 잘 도달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좀 핵심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소액 광고주 분들을 조금 다룰 때는 아무래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맞아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도 뭐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쇼핑 검색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을 때는 이걸 다 활용하기보다는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업체랑 가장 핏이 잘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성과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매체를 증액을 하고 광고비도 증액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맞죠.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속 있는 광고 매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게 각 금액 구간별로 좀 맞습니다. 어떤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거 조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도 뭐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최소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는 그건 않지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광고를 하는 의미 그리고 좀 맞아요. 광고를 하는 그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마지노선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이제 최소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야 소액이라 해놓고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저는 광고는 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광고를 투자하신 만큼 좀 기대하시는 부분도 사실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좀 선정된 그 금액 예산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가끔 정말 나는 월 20만 원만 쓸 거야, 월 30만 원만 쓸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그 금액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키워드 단가, 메인 키워드 단가가 10,000원이에요. 저 엄청 비싼 근데 것도 많아요. 월 예산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 예산이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클릭하면 광고가 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광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어떠한 데이터를 얻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드리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의 금액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광고 비용을 너무 아낀다고 하시면 결국에는 그 비용을 사실 저는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30만 원만 쓸 거야, 나 돈 아끼고 싶어 라고 하셨는데 30만 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30만 원을 좀 응축을 시켜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신 후에 특정 어떤 매체에만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를 향한 투자이고 실제로
지금 되게 유명한 매체들, 유명한 업종들도 초기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낸 후에 마케팅 비용을 점차로 줄여간 거지 처음부터 30만 원, 10만 원 써서 늘려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가경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총 3구간 정도로 준비를 했고 첫 번째로 좀 금액은 네. 한 어느 정도로? 일단 첫 번째로는 월 150에서 200만 원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광고주 분들이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커머스 업종과 DB 업종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커머스 업종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또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브랜드나 업종이 저는 사실 수산물 아니면 과일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핏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분들을 운영할 때 쇼핑 검색만 운영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어쨌든 파워링크에서 승부하기에는 이미 많은 좀 큰 브랜드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전환을 기대하기엔 좀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의 전환과 그리고 우리 제품 자체를 홍보를 하고 판매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좀 집중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도 모든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에서 가장 좀 판매를 했을 때 좀 사람들이 살 법한 그러니까 뭐 리뷰수, 찜수가 맞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좀 먼저 운영을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가격적인 뭐 할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 제품들을 좀 위주로 선 진행을 하는 편이죠. 맞아요. 가끔 이제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 주신 거 뭐 식품 이쪽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용품 쪽은 상품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사실 진행하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금액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상품을 선정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베스트 상품들, 뭐 리뷰도 많고 찜수도 많고 하는 제품들 그리고 비슷한 상품이지만 타사에 비해서 내가 훨씬 저렴해. 경쟁력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서 결과를 보고 이후에 이제 더 이제 스pen딩을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나는 처음부터 모든 상품을 할 거야라고 하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만에 이제 광고비 뭐 오후 1시가 되기도 전에 광고가 꺼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베스트 상품 그리고 메인 상품을 정하셔서 우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또 금방 광고비가 소진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인 상품으로 진행을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노출도와 클릭수 그리고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서 제 키워드 관리도 계속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노출되는 범위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키워드 필터링 물론 노출 매체 그리고 뭐 성별 나이대, 연령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서 웬만하면은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필터링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노출을 하지 말자는 거죠. 쓸데없는 곳에 노출을 하게 되면 노출 수는 많은데 클릭 수가 적거나 클릭은 많이 듣는데 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품질 지수가 높은 상품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맞아요. 매체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만 매체 안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브랜드만의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흔히 뭐 USP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담아서 쇼핑 검색을 운영을 한다면 좀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한테 딱 맞춤화가 된 키워드 팩을 좀 발굴을 해서 전달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는 저랑 그리고 가람 대리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저희 영업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이고 식품 그리고 소비재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되고 좀 노출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살짝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타깃별, 시즌별, 소구별로 좀 분리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과일로 친다면 제철 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좀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특정 시즌만 되면 이게 키워드의 입찰가가 팍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제품이 그런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메인 키워드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우리 메인 키워드 말고도 좀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좀 서브 전략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이 쇼핑 검색을 최대한 최적화시키고 집중하는 운영 방식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든 그 상품명에다가 진짜 모든 걸 때려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는 사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던 키워드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타사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뭐 사과잼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네이버에 사과잼을 검색해 보시면 다른 업체들이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등, 2등에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잘 팔리니까 그 키워드로 노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몰래 쫌쫌따리 가져와서 우리도 쓰자. 왜냐면 효과가 있으니까 얘들도 쓰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예산일 때는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산이 좀 많으면 이것저것 문구 맞아. 테스트도 해보면서 해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을 딱 먹어주면 딱 좋긴 하지만 예산이 좀 한정적일 맞아요. 때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쇼핑 이 예산이 적을 때는 사실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하시기보다는 적정 순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 내 상품이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막 그 금액이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리뷰 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평균적인 상품이라면 맨 위에 있는 상품이 10,000원이에요. 내 상품은 뭐 20,000원이에요. 근데 그 상품군에서 제일 비싼 건 뭐 30,000원대예요. 그러면은 상위에 노출해서 10,000원짜리랑 경쟁하는 것보다 적정한 순위를 노출해서 30,000원짜리랑 경쟁하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내 건 어디쯤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위아래로 좀 얘는 좀 내가 해볼만 하겠다 라는 친구들 사이에 노출을 시키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위에 노출된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키워드는 1위에 노출을 시켜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특히 뭔가 좀 건강기능식품이라거나 뭐 도라지즙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맞아요.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뭐 그냥 공산품이 아니고 뭐 그냥 수산물 업종이 좀 그쵸,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뭐 수산물 뭐 이런 그냥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순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판매가 맞아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좀 비용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DB도 DB 맞아요. 업종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마침 또 이어서 맞아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DB 업종이라고 하면 뭐 창업 광고라든지 아니면 체험단 활용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문의를 남기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걸 저희는 이제 DB 업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1순위를 먹기보다는 차라리 한 2페이지까지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첫 번째 거를 보고 고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DB 업종 특성상 많은 걸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가격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커머스보다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둘러보면서 선택을 하는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이커머스는 제품이 엄청 싸거나 엄청 뭔가
잡다한 뭐 찜수도 많고 리뷰도 많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한번 사볼까? 사실 그렇게 피해볼 게 아니잖아요. 한번 썼다가 뭐 별로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렴한데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DB 업종은 어떻게 보면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잖아요. 내가 창업을 하는데 몇 억이 드는 거를 그냥 1페이지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진행하지 않고 또 내가 뭔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돼. 근데 아무거나 또 고르지 않는다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페이지, 무조건 1등 이것보다는 진짜 적정 순위를 노출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링크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페이지 내로만 노출을 해주세요. 혹은 2페이지까지 노출을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훨씬 사실 성과가 좋은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DB 업종은 사실 다들 이제 입찰가가 높다 보니까 입찰가를 무작정 높여서 순위를 유지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는 거지만 그 소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안에 USP를 최대한 이제 때려박는 거죠. 그 차별화된 요소 최대한 많이 담기. 혜택이 뭐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맞아요. 얼마만큼의 뭐 포인트나 아니면 페이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많이 담고 맞아. 문구 내에서도 최대한 표현을 하는 그런 소재들이 아무래도 CTR이나 아니면 전환율 측면에서 좀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USP 요소는 말 그대로 이제 유니크 셀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타사의 문구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얘랑 내가 차별화되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돼요. 다 똑같으면 사실 뭐 어떻게 그 선택을 받을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DB 업종 같은 경우는 원하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확실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에 맞게 그룹을 나눠요. 그래서 소재를 전부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은 소재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률사무소야. 근데 법률사무소인데 이것저것 다 다뤄요. 근데 이혼 소송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냥 형사일 수도 있고 민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법률사무소인데 전부 다 똑같은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 그룹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소재를 노출시켜주는 거죠. 이게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키워드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도 좋지만 메인, 서브, 키워드 나누어서 운영하시고 특히 이런 DB 업종 그리고 파워링크가 사실 키워드 싸움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소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성과가 다 갈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성과가 150만 원, 200만 원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예산은 월 200에서 350 정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랑 메타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검색 광고랑 배너 매체 간의 그 시너지를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해져서 메타에서 이제 이미지형 소재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지 않아요. 많은 걸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결국 구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검색 광고에서 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 또 한 번 더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교를 거쳐서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체를 좀 활용하는 걸 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뭐 메타에서 둘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타에서 뭐 그렇게 전환은 별로 안 일어난다. 근데 이게 사실 네이버 쪽에서의 그 전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매체만 진행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매체를 진행하는 이유가
네이버, 메타, 구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약에 활용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메타로 먼저 유입이 됐지만 이탈한 고객이 뭔가 좀 아른아른해. 그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걸로 구매를 하실 수도 그쵸. 있는 거고, 또는 뭐 구글에서 접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뭐 메타에서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네이버로 구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놓친 고객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랑 메타 같이 운영하시게 되면 메타에서 소재를 봤어요.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뭔가 끌리는 제품이라면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업체일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거든요. 뭔가 후기도 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한 모습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특히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시면은 뭐 절반 떼어서 사용하시거나 메타에 우선적으로 뭐 150, 200 하시고 네이버에는 조금 사용하시다가 점점 그 비율을 맞춰가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좀 메타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메타라는 매체 자체가 가장 저는 효과적으로 봤던 게 어쨌든 알고리즘, AI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ASC 캠페인,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ASC가 뭐 기존에 어느 정도의 모수나 전환 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일 때는 저는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좀 성과를 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한정적일 때는 최대한 우리 제품이 누구한테 가장 효율적일지, 어떤 타깃한테 가장 핏이 맞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메타 자체에서 좀 추천을 해주는 그런 타깃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좀 거기에서 좀 걸러진 타깃이 있잖아요. 연령대라든지 주전환 연령대가 거기서 발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드밴티지를 좀 운영을 해보면서 좀 성별이나 그런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좀 필터링을 한번 거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증액해볼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일단 목적에 맞는 뭐 트래픽 캠페인이라든지 판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에 좀 집중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정도 금액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전환으로만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예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수를 빠르게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로아스에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모수를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셔도 되지만, 사실 월 200, 350인데 그 정도로 운영하시기에는 막말로 쪼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전환 캠페인만 돌려도 부족한 비용인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 트래픽 캠페인은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트래픽은 브랜딩, 전환은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트래픽 캠페인은 트래픽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이고 전환은 전환 위주의 캠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딩은 소재 단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영향력이 커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브랜딩 요소가 많은 소재를 한다면은 당연히 브랜딩이 되겠죠. 하지만 나는 무조건 전환 위주로 할 거야 하시는 경우에는 B급이나 좀 더 좀 주목도가 높은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브랜딩 갖다 버려 이러면서 그냥 바로 전환으로 때려 박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적을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소재 단위에서 트래픽 캠페인 단위에서 목적을 달리 하시기보다는 웬만해서 소재를 상이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는 타겟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할 수 있죠. 내가 모은 타겟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들한테 노출을 시키느냐, 다시 한번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얘네는 좀 별론 것 같아 하면 이제 디타겟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서 함께 운영하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메타는
그 인스타그램이랑 그 페이스북에도 노출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계정들이 점차 이제 바뀌는 추세긴 한데 그 스레드에도 노출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만큼 좀 많은 광범위한 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saram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이제 전단지를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이버랑 메타는 같이 운영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같이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세 번째 예산으로는 이제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좀 저희가 상당히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맞아요.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약간 어느 정도의 좀 제약이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월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 맞아요. 메타, 그리고 저는 뭐 이커머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GFA를 좀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제 GDN을 많이 하거든요. GDN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배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만큼 시너지가 높아지고, 특히 이 그 DA 매체들 간의 시너지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월 500만 원 이상 사용하신다. 물론 소액인데 무슨 500만 원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00만 원 이상 사용하신다 하면 좀 다양한 매체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체들을 다 영원히 이 매체들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제일 성과가 잘 나오는 맞아요.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체에 좀 더 집중 투자, 다른 매체는 좀 감액을 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셔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체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브랜드한테 가장 맞는 매체가 어떤 건지는 사실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타에서는 성과가 좀 부진했는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부진했는데 구글에서는 갑자기 팍 하고 터지는 맞아.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브랜드랑 가장 잘 맞는 매체를 좀 찾아가고 소거하고 증액하면서 그걸 좀 발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일 때. 특히 저는 GFA 같은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맞아요. 그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근데 GFA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실 때는 이제 뭐 메타나 GDN은 별도의 스크립트를 사용하시거나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GFA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전환 추적이 돼요. 그렇죠. 바로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GFA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애드부스트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배너 진행에 비해서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캠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너를 운영하시되 그거는 이제 모수를 쌓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 쌓인 모수를 활용해서 GFA 카탈로그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거죠. GFA 카탈로그 캠페인은 좀 이제 리타게팅 가장 그런 강력하죠.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우리랑 비슷한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네이버 로그인하실 때 보면은 찾으시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 이런 식으로 좀 뜨는 게 맞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카탈로그 광고거든요. 그쪽에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확실히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환율도 높고 전환 매출액도 높다, 로아스도 꽤 높은 캠페인이다. 왜냐면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뭐 월 예산 30만 원, 50만 원 내외로도 카탈로그 캠페인은 운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딱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GFA를 그럼 언제쯤 활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검색 광고 내에서 좀 다차원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차원 보고서를 봤을 때 가끔 그 다시로 되어 있는 맞아. 표시로 되어 이거. 있는 맞아요. 이거.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검색어 어떤 걸로 검색이 돼서 전환이 발생하고 뭐가 다 뜨는데
딱 그 이 다시로 된 거는 뭐 전화는 찍혀 있는데 어떤 검색을 맞아요. 누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GF를 활용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사실 다른 그런 검색, 그러니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전환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노출 지면에서 유입이 된 구매를 의미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놓친 고객들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게 이 비율이 너무 높다. 뭐 자사명 외에 제외를 했을 때 해당 검색어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럼 이건 다 이탈이 된 고객들이거든요. 다른 데서 구매를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GFA처럼 좀 리타게팅 성격이 강한 그런 카탈로그 캠페인을 함께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놓친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매체로 GFA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가끔 뭐냐 물어보시는 맞아요. 게 있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검색어를 안 치고 그냥 다른 데서 구매를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 정말 GFA는 많은 걸 알려드립니다. 진짜 영업김에 다 부었어. 네. 우리 장사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3가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리고 월 200에서 350만 원 사이, 그리고 월 5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제 금요일 오후이기도 하고 지금 400명이 보고 계시지만 아무도 질문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너무 수줍어서 궁금은 한데 수줍어서 질문을 해주시지 못하시거나 나는 이제 빨리 퇴근을 해봐야겠어. 그래서 질문 다음에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전화랑 뭐 메일을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회신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은 제외하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합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피엔 글로벌 이강 마케터 김가경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